오늘 조선 궁중비사는 누이 동생과 조카 딸의 방종에 시달린 공신 변계량 이야기입니다. 화려한 정치 경력을 가진 변계량에게는 가족들에 얽힌 추잡한 성스캔들 사건이 많이 있었는데 특히 누이로 인해 많은 고초를 겪었고 후에는 누이 동생의 딸로 탄핵까지 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변계량은 조선 전기 수문전제학, 의정부 참찬, 대제학 등을 역임한 문신으로 할아버지는 증찬성사 변원이고 아버지는 범교 판중추 원사 변옥난입니다. 고려 말 조선 초 정도 전 권근으로 이어지는 관인문학가의 대표 인물로 화산별곡 태행태상왕 시책문을 지어 조선 건국을 찬양하였습니다. 정종 1년인 1399년 8월 19일 변계량의 누이 동생이 집안의 종들과 눈이 맞아 통단을 하다 남편에게 들켜 쫓겨났습니다. 이어 제간 남편에게 그 사실이 들키자 오히려 오빠 변계량과 남편을 영모로 뒤집어 씌워 죽이려 했습니다. 정종실록 2권 정종 1년 8월 19일 병진 5번째 기사 1399년명 건문 1년 전 남편의 종들과 간통한 박원길의 아내 변씨가 여러 사악한 일을 저질러 주살당하다. 변씨는 변계량의 누이이다. 박원길의 아내 변씨를 추살하였다. 변씨가 죽은 남편 박충원의 종포대와 사한과 소통하였는데 이때 이르러 박원길에게 제가 하였다가 박원길이 그 실상을 알게 되니 변씨가 두려워하여 그 아우 변계량에게 말하기를 내 남편이 성질이 사나워서 더불어 해로하기가 어렵다 하였다. 변계량이 대답하지 않으니 변씨가 드디어 변계량을 미워하여 포대와 더불어 모의하고 정환공의 집사인 김기천과 결탁하여 양제로 삼아 노비 사구를 주고 포대를 시켜 김기천을 인연하여 정환공에게 고하였다. 내가 박원길에게로 시집가기 전인데 금년 정월에 이양몽이 그의 형 이양중을 위하여 내게 중매하며 말하기를 내가 일찍이 죄인 수백 명을 거느리고 있고 우리 주장 의안공이 또한 이하의 군사 수천 명이 있으니 하루에 난을 일으키면 어찌 대장군이 되지 않을지 아느냐 하였습니다. 박원길에게 시집가서 박원길에게 얘기하였더니 박원길이 말하기를 나도 역시 어느 날 의안공을 배우니 공이 말하기를 나의 기상이 어떠하냐 내가 대위를 얻더라도 또한 무엇이 어렵겠느냐 하였습니다. 지금 박원길과 변계량이 양몽 양중 등과 더불어 몰래 난을 일으킬 것을 꾀합니다. 일이 장차 터질 것이니 왜 일찍 도모하지 않습니까? 정환공이 임금에게 계문하니 이에 여러 공무와 여러 절제사가 함께 고라에 모여 대장군 심기령을 시켜 박원길을 잡아 국문하였다. 박원길이 말하기를 그런 일이 없습니다 하였다. 변씨는 도망하였으나 청혼호가 잡아서 포대와 함께 가두고 박원길, 이양몽과 같이 신문하였다. 변씨가 말하기를 이양몽은 의안공 휘하의 패두입니다. 내 남편과 함께 의안공을 세우기를 도모하여 장차 거사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의안공 부자가 듣고 두려워하여 떨며 통곡하였다. 박원길과 사하는 모두 곤장을 맞아 병사하였다. 이양몽 등을 국문하니 모두 혐의가 없었다. 포대가 말하기를 우리 형제가 주인마님을 사통하였는데 박원길이 그 일을 알게 되었으므로 거짓말을 꾸며 사지에 빠뜨리고자 한 것이요 실상은 이런 일이 없습니다 하였다. 이에 이양몽 등은 모두 석방하고 변씨와 포대는 처참하였다. 변계량은 17세의 문과에 급제한 천재로 어릴 때부터 남달리 총명했으며 명나라에도 그의 이름이 널리 알려진 당대 최고 학자였습니다. 아버지 변옥난 역시 공양왕 아래에서 호조, 병조, 이조의 각부수장을 지낸 고위 인사였으며 그 역시 아들과 함께 철저하게 이성계를 지지해 조선 개국의 1등 공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 가운데 누이 동생이 종종 변계량의 앞길에 먹구름을 많이 들이웠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죽고 없자 집안 종들과 이상한 관계로 소문이 났고 이어 오빠 변계량을 영모 혐의로 무고하다 결국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녀의 전 남편은 박원종인데 변씨가 종들과 바람 피우는 것을 보고 그녀를 쫓아냈고 그녀는 박원길에게 재가를 갔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박원길은 그녀가 남편과 헤어진 일이 바람을 피워 그렇게 됐다는 것을 알자 내 남편이 성질이 사나워 오래 살기 힘들게 되었다고 오빠 변계량에게 말했습니다. 이혼할 수 있게 해달라 부탁을 한 것인데 변계량은 누이 동생의 말을 듣고 오히려 그녀를 혼냈다고 합니다. 변씨는 이에 앙심을 품고 자기 집안의 종이자 평소 내연의 관계였던 포대라는 자와 모의하여 정환공, 이방원의 종 김기천을 양자로 삼고 무비를 주어 회유하였습니다. 그
그 뒤 자기 오빠인 변계량이 영모하려 했다고 정한공에게 거짓을 꾸민 것인데 변씨는 이방원에게 가서 아래와 같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양몽이 나를 박원길에게 중매를 해서 부부의 인연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자기에게 수백 명의 군사가 있는데 회안공 이방간에게 의탁하면 어디 자리 하나 없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녀는 이방원에게 박원길과 변계량, 이양중, 이양몽 등이 몰래난을 일으키려 합니다. 그러니 서둘러 그들을 잡아들여야 합니다라고 거짓 정보를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원이 왕에게 조사하길 원하니 이에 여러 대신들이 대장군 심기령을 시켜 박원길을 잡아 국문하게 하니 박원길은 무고라고 하였고 변씨는 조사가 진행되자 두려워 도망을 쳤습니다. 이에 포대와 변씨를 잡아 박원길, 이양몽과 함께 신문하자 변씨가 이양몽은 회안공의 우두머리 부하로 내 남편과 함께 회안공을 세우려고 거사를 도모하였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고변이 있자 왕은 관련자 모두를 국문하였는데 이때 박원길과 사안은 모두 곤장을 맞아 병사하였습니다. 사헌부에서 이양몽 등을 국문하니 모두 혐의가 없었는데 포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형제가 주인마님을 사통하였는데 박원길이 그 일을 알게 되었으므로 거짓말을 꾸며 주인 어른을 죽음에 빠뜨리고자 한 것이요. 실상은 이런 일이 없습니다. 이에 이양몽 등은 모두 석방하고 변씨와 포대는 참사를 당했습니다. 변계량은 누이 동생 딸 때문에 또 곤혹을 치르다. 태종 10년인 1410년 6월 13일 변계량의 누이 동생이 죽은 뒤 11년이 흘러 변계량과 그의 누이 동생이 실록에 언급됐습니다. 이날 형주판서 한부림이 파직되고 정랑 김자서와 양문관을 각각 청주와 곡성에, 좌랑 임행진을 원주에 귀양 보내버렸습니다. 태종실록 19권 태종 10년 6월 13일 무신 두 번째 기사 1410년명 영락 8년 이문관 제약 변계량의 죄를 잘못 청한 형조판서 한부림 등을 처벌하다. 형조판서 한부림을 파직하고 정랑 김자서를 청주에, 양윤관을 곡성에, 좌랑 임행진을 원주에 귀양 보내고 또 검열 배약 등을 곤장을 때렸으니 모두 예문관 제약 변계량의 죄를 잘못 청한 데에 좌죄된 것이었다. 처음에 변계량의 누이 박충원의 처가종과 간통하고 그 남편이 모반한다고 무고하였다가 반절되어 베어 죽였다. 그 딸 소비라는 것이 있는데 음란하고 방종하기가 그 어미와 같았다. 밀양사람 구이덕에게 시집갔는데 별군 김인덕이 간통하였다. 의덕이 제지하지 못하니 변계량이 더럽게 여겨서 일가사람 양승지를 시켜 시골로 잡아보내어 의덕에게 돌려보내게 하였다. 소비가 듣지 않으니 승지를 시켜 때려주게 하였는데 승지가 집안에 가두었더니 소비가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형조에서 위력제 방률에 의하여 승지를 곤장 70대를 때리고 변계량을 주모자라 하여 그 죄를 개청하였다. 이에 변계량이 봉장을 올려 형조에서 조류한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진달하였다. 임금이 승정원에 이르기를 실봉은 남에게 보일 수 없으니 너희들이 변계량을 불러서 실봉의 뜻을 갖추 물어보도록 하라 하였다. 이에 변계량이 대궐에 나와 아뢰기를 율에 이르기를 존장이 비호를 구타한 것은 부러지고 상한 것이 아니면 논하지 말라 하였는데 존장은 한 집안의 백부숙부 고모이며 외삼촌 이모들입니다. 주에 말하기를 오구는 어미의 형제라 하였습니다. 검률이 이것을 돌보지 않고 오직 동성이 아니라는 때문으로 인하여 범인이 의력으로 사람을 제박한 것으로 논하였으니 그 잘못된 것이 한 가지요. 비록 범인으로 조련한다 하더라도 만일 사람을 구타하여 부러지거나 상하였거나 하였으면 그 수모자는 장 70이고 하수자는 장 80이며 그 여자가 비록 죽었으나 그것은 스스로 목맨 것이고 구타하여 죽게 한 것이 아닌데 신을 수모자라 하였으니 그 잘못된 것이 두 가지요. 만일 이성 삼촌숙이 진야에 대하여 복이 없다고 한다면 진야는 이성 삼촌숙에게 소공복이 있으니 어찌 무복지친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유리신의 몸에 그친다면 그만이지만 만일 후일에 이와 같이 조류한다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스스로 밝히겠습니까? 하였다. 여러 대원이 모두 말하기를 진실로 그렇다 하고 검규를 불러 힐문하니 모두 대답하지 못하였다. 대원이 이것으로 아뢰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하고 마침내 계량에게 이르기를 병이 김윤현의 누이의 일로 인하여 옥리에게 잡혀왔을 때 내가 매우 마음이 상하였었다. 친족간에 이와 같은 사람이 있으면 누가 자기 몸에 미치는 것이 또한 보통 일이다.
경은 한스럽게 여기지 말라 하였다. 변계량의 누이 동생 딸 소비가 밀양 사람 부이덕에게 시집을 갔지만 별군 김인덕과 간통하였는데 남편 부이덕이 아내를 막지 못하고 변계량에게 호소했습니다. 변계량은 이 일을 부끄럽게 여겨 조카를 변계량의 시골집에 가 있게 하였는데 그녀가 반성은 하지 않고 오히려 반항을 했습니다. 변계량은 반항하는 그녀를 방 안에 가두고 외출을 못하게 하자 자기 화를 참지 못한 조카는 스스로 목을 메어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형조에서는 위력으로 사람을 억압하고 결박한 죄를 물어 법률에 의거 장 70대를 때려야 한다고 임금에게 보고를 한 것입니다. 이에 변계량이 대궐에 들어와 이번 형조의 판단은 타당하지 않다고 논리적으로 왕에게 진언하여 왕이 이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변계량은 집안 어른이 가문의 이름을 더럽힌 조카를 혼내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내가 조카를 죽인 것도 아닌데 마치 나를 살인자 취급한 것은 잘못된 일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왕은 형조의 잘못을 인정해 왕은 앞서 말한 것처럼 그들을 처벌한 것입니다. 변계량, 아내를 학대한 죄로 탄핵되다. 태종 12년인 1412년 6월 26일 사헌부는 변계량이 부인이 있는데도 다른 부인을 취했다는 이유로 그를 탄핵했습니다.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6월 26일 기묘 첫 번째 기사 1412년 영락 10년 검교 판한성 부사 변계량이 다른 아내를 얻어 헌사의 탄핵을 받고 사직을 청하다. 검교 판한성 부사 변계량이 전을 올려 사직하니 윤허하지 않았다. 저는 이러하였다. 신이 젊어서 병이 많고 사원의 뜻을 끊고 둥불출하고 신음한 지 8, 9년이더니 다행히 태조의 명령을 받아 병을 이기고 종사하였으나 조금 뒤에 다시 한산이 되었습니다. 지금 헌사에서는 신의 죄를 신문하지 않으니 신이 스스로 고백하기를 청합니다. 참으로 어질다면 스스로 천거하는 것을 어찌 혐의하겠으며 참으로 불추하다면 또 어찌 스스로 정상을 말하는 것을 꺼리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는 신의 직사를 해면하고 한산에 두어서 첫째는 전하의 사람을 알아보는 밝음을 나타내고 둘째는 전하의 법을 쓰는 공평함을 밝히고 셋째는 미신의 병을 석양하는 뜻과 그칠 줄을 아는 밝음을 이루어주면 공도가 다행하고 신의 몸이 다행하겠습니다. 임금이 보고 그 글을 돌려주고 다시 직사에 나오라고 명하였다. 사헌부를 불러 전지하기를 비록 성인이라도 작은 함몰이 있는 것을 면치 못하거든 하물며 그 아래 가는 사람이겠는가. 만일 지금 변계량을 파직하면 문안의 임무를 누가 감당하겠는가 하였다. 처음에 변계량이 이촌의 딸에게 장가들어 계실로 삼았는데 부부의 예로 대접하지 않고 방안이 너무 심하여 방 가운데에 가두어두고 창구멍을 내어 음식을 통하고 오줌을 누는 것도 자유롭게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촌이 노하여 변계량을 욕하고 그 딸을 빼앗아가고 드디어 헌부에 소송하였다고 한다. 변계량의 첫째 부인은 천원부사 권총의 딸이었는데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쫓아냈고 다시 얻은 부인 오씨는 시집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얻은 부인은 이수의 딸 이씨였는데 변계량은 그녀를 무척이나 모질게 대했으며 방에 가둬두고 창문으로 음식을 넣어주고 오줌도 방 안에서 두게 했습니다. 이수는 세종 임금의 스승이기도 했는데 이런 사실을 이수의 아들 이촌이 알고 분노하여 누이 이씨를 친정으로 데려간 뒤 사헌부에 소송을 냈습니다. 사헌부에서는 변계량을 불러 신문했는데 태종이 심하게 조사하지 말라는 명을 받고 오히려 고발한 변계량의 처남 이촌은 변계량과 언쟁을 벌이다 더위를 먹고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 와중에 변계량은 도총재 박원충의 딸에게 새 장가를 갖고 사헌부에서는 그런 점을 비난하며 그를 탄핵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왕은 성인도 사생활이 있으니 허물을 너무 논하지 말고 상소를 더 이상 받지 않겠다고 선언해 버렸습니다. 변계량은 하륜에게 글을 배운 인물로 문장가로 태종의 신임이 대단했는데 양령을 폐위할 때 세자를 보필하던 사람들을 모두 관직에서 옷을 벗겼지만 변계량만은 예외로 두었습니다. 변계량은 문장뿐 아니라 언변에도 탁월해서 태종에게 자신의 주장을 펼 때도 논리 정연한 말솜씨로 왕을 설득한 것으로 태종이 신임이 이래서 형조 관리들이 오히려 죄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변계량은 여성에 대한 이상한 편력 증세가 있었으며 아내에 대해 심한 의처증을 갖고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변계량은 4번이나 결혼을 했던 사람인데 재혼조차 힘들어 왕에게 정식으로 허락을 받아야 했던 조선에서 4번의 결혼을 한 유명한 학자는 아마 변계량이 유일할 것입니다.
오늘 조선 궁중비사는 누이 동생과 조카 딸의 방종에 시달린 공신 병계량 이야기였습니다.